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러시아 신용 등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 아메리칸 이슈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Moody's downgrades Ukraine's rating. 이 제목과 함께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국가 부도 코앞인 CA까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사흘 만에 10단계 강등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인 B3에서 CA로 4단계 강등했습니다. CA는 총 21개인 무디스 신용등급 가운데 20번째죠. 최저이자 채무불이행 단계인 C 바로 직전 단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이번 강등은 러시아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CA 등급 수준에서 기대되는 회복치는 35에서 65%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지난 3일에도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3에서 B3로 6단계 하향 조정했죠. 당시 무디스는 러시아의 국가 부채 상황에 차질이 발생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무디스뿐만이 아닙니다. 이외 다른 신용평가사도 앞다퉈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추세죠. CNN에 따르면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6단계 아래인 B로 낮추고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BB 플러스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CC-는 총 23개 단계인 S&P 신용 등급 가운데 19번째입니다. 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에다가 국가 부도를 뜻하는 D등급보다도 2단계 위인 상태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죠.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전체 부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내용을 3월 7일자 관보에 게시해 발표합니다. 현재는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 비율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되고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미국 내 생산 부품 비율 기준은 오는 10월 25일부터 60%, 24년에는 65%, 그리고 29년에는 75%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같은 바이든이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접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이죠. 백악관 연설에서 70년간 존속해온 바이 아메리칸 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발표한다면서 기존의 미국산 부품 비율 55% 기준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며 절반이 약간 넘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 부품 비율을 55에서 75%로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보건, 경제 회복에 필요한 제품에 대해선 미국산이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구매하도록 하는 가격 특혜 정책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그 대상으로 반도체와 일부 의약품, 첨단 배터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러시아 신용등급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높은 증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글로벌 경제 일정 미리 체크해보면서 함께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7일 일정부터 보시죠. 이날은 미국에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블랙아웃 기간은 FOMC 개최 일주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는 시기를 뜻하고요. 따라서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나오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통화정책 결정에 앞서서 제공되는 연준발 마지막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네, 8일도 보겠습니다. 미국 EIA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단기적 관점을 제공하고요. 다음 연도 말까지 주요 연료의 가격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에너지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특정 국채 전체 액체 연료 시장에 대한 예측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망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한국은 휴장을 하는데요. 대선 이후 내수 소비 업종인 음식료와 유통 등이 내수 부양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후보별로는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부양,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로봇과 우주항공,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육성 등은 양측 후보 모두 공통으로 공약을 게시하고 있어서 수혜가 전망됩니다. 양측 후보 공약 중 차이가 나는 분야는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이라는 점도 대선 이후 다시 개장하는 우리 증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0일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3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지표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만약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면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충격을 흡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이 통화정책회의는 국내 증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ECB의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ECB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 유로화 가치는 내려가고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보이게 되고요. 달러화 강세는 원화 가치도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또 국내 시장 이탈을 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서는 현재 미국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요.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가 위축된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 경고 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 정해드렸고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대신증권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0만 8천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호한 소비 흐름 속에 백화점 채널의 안정적인 이익 모멘텀으로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더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2022년 1월과 2월 기존 지점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 중이고요. 자세히 보면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상품이 고마진 상품인 국내 패션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1분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동안은 백화점 채널이 고가의 사치품 매출 비중이 더 상승하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의 수혜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주력 점포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단기간 1조 원 규모의 점포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 주택의 진심인 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먼저 도시정비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건설사입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높은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빠르게 분양 물량을 증가시켜오고 있죠. 수도권 정비와 도시개발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개발 사업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추가되며 외형 성장을 확대해 나섭니다. 본격적으로 베트남 개발 사업 매출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7,000원 제시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분리막 1위 업체로서 SKI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SKI테크놀로지는 글로벌 티어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용 분리막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현재 분리막은 배터리 내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 업체 간 심화되고 있어서 단가이나 압박 우려가 크죠. 그러나 분리막 사업은 고정비 비중이 70%에 달해 또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또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24년 폴란드 공장에 설치된 장비는 현재 대비 무려 30% 높은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단가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하반기 유럽 공장의 정상화 이후에 캐파 증설로 매출 증가와 또 생산성 향상으로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17만 원 게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일주일의 시작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 마감했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하면서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었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우리 증시에서 국내외 기관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항공우주를 12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한국가스공사, 3위는 SK텔레콤, 2위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순이 메었고요. 1위는 HMM이 2거래일 연속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시장의 물류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4일 국내 시장에서 또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국내 최대 해운사죠. HMM의 주가가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홈슬라의 기환을 예고했습니다. 세계 각국 해운 선사들이 러시아 보이콧에 나서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과 운임비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HMM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낙관이 나오면서 반등 기회를 잡은 겁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HMM뿐만 아니라 당분간 해운업계의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컨테이너선 운항이 줄었죠. 이 가운데 지난해 발주분 중 올해 인도되는 선박량이 적은 점 역시 또 해운 운임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JC케미칼이 5위입니다. 4위에는 P&T 있습니다. 3위는 JYP엔터고요. 2위에는 심텍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JC케미칼이 바이오 연료와 팜플랜테이션에서 모두 성과를 내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46% 늘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현재 탄소 중립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죠. 바이오 연료 확대로 올해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5위입니다. 4위는 KT 자리했습니다. 3위는 페노션 기관의 매수세 받았고요. 2위에는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1위는 HMM이 담겼습니다. 5위의 한국항공우주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그 영향으로 동유럽에서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경공격기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국가 가운데 먼저 슬로바키아를 대상으로 경공격기 수출에 힘을 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슬로바키아 수출을 성사시켜서 동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일진파워 5위입니다. 4위에는 유진테크 있습니다. 3위는 안랩 담겼고요.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수세 받으면서 함께 1, 2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원전이 새로운 대체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5위의 일진파워가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호실적을 기록해서 수급이 함께 몰렸죠.
그리고 1위에 지지부진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지만 기관은 이 기업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소년 심판 공개에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임에도 매수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유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는 앞서 지리산 그리고 스위트홈에 성공해도 이익이 크지 않았다면서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작품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경험상 드라마 한 편의 바짝 성공보다 향후 나올 드라마들의 성공과 이익 상승 여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이란 얘기고요.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탑5였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들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웨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지정학적 우려 상황 속에서 또 알루미늄 가격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PJ메탈을 소개했고요. 이 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3배가 또 급증을 했습니다. 종가는 6,450원, 목표가는 6,950원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김준호 매니저도 국내 1위 알루미늄 소재 가공 기업을 뽑았습니다. 알루코고요. 이 기업은 폭스바겐 MED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가는 4,400원, 목표가는 5,000원 터치하게 기대하겠습니다. 한견서 매니저는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의 대장입니다. 3강 MNT를 준비했고요.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분기 사상 최대 수주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19,300원,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최한덕 매니저는 2차 전지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죠.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LNF 준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테슬라의 메인 공급사로서 앞으로의 협력 구도도 기대가 됩니다. 종가는 19만 8천 원, 목표가는 24만 원입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는 뉴를 준비했습니다. 한학령 이후에 한국 드라마가 처음 심의를 통과하면서 중국 쪽으로의 또 한국 콘텐츠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무려 20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밝혀서 투자 포인트로 첨가가 됐습니다. 종가는 11,800원,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한기업 매니저는 중고차 매매 1위 기업입니다. K카 보고 있고요.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33,050원, 목표가는 37,000원입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개장용 피팅 1위 업체입니다. 하이로 코리아고요. 글로벌 해외 장비 3사 모두에게 또 납품하면서 앞으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17,85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신광석 매니저는 욕실 건축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대림 비엔코를 소개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주로도 함께 묶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7,280원, 목표가는 9,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금요일에 JC케미칼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무슨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12%나 급등을 했어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 내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지금 이렇게 뭐 바닥 다져가면서 정말 어렵지 않은데. 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또 상승 흐름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서 당일에 급등했던 KG케미칼이 네. 오늘도 또 MOU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금야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KG케미칼 제가 한 번 리뷰하고 오늘 또 리뷰하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수익 났으면 들고 있으세요. 다른 거 매매해서 수익 낼 자신 없어요. 네, 그렇다면 KG케미칼 같은 오늘의 종목도 바로 만나러 가볼 텐데요. 네. 먼저 히든카드부터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제강이 한 290억, 한 3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죠. 네. 그래서 시총이 한 7, 80% 올랐습니다. 3천원에서 한 5천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떼돈을 벌어가지고 자사주 150만 주를 매수하는데 이것도 한 44억 정도. 와. 엄청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9천억 되는데 영업이익이
8,855억입니다. 키워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실적 좋고 또 자사주 매입하면 주주 친화 행보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50% 내에는 충분히 줄 것 같아요. 대한제강처럼. 그래서 와. 정말 지금 시장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계속 뭐 폭나고 변동성 심뭐 어떤 걸 사야 될지 잘못 들어가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종목들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제강처럼 수익 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꾸준한 배당과 함께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일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종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익 한 30%에서 50%줄 거예요. 네. 증권계의 삼성전자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네,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최근에 기록했던 네. 대신증권인데요. 저희 네. 투자 포인트 만나겠고요.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현재 0.28% 상승하고 있습니다. 18,1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적이 얼마나 좋으면 24년 연속해서 현금 배당 그리고 네. 자사주 취득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대신증권 저희 목표가 세워볼게요. 네, 대신증권은요, 목표가는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저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거뜬하게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 만나러 가볼게요. 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전으로 좀 이어가면서 해상운임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관련된 키워드는 해상운임과 물류 대란입니다. 네, 코로나19 사실 작년부터 해상 운임이 1년 새 3배나 급등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더해지면서 기름을 더 붓고 있죠. 네. 와, 진짜 코로나19가 되게 뭐 폐업한 기업들도 많고 네. 진짜 엄청나게 악재로 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 보면 진짜 코로나를 맞이한 기업인가 오. 매출이 한 4-5배 뛰어가지고 뭐 1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거의 타격을 안 입었네요. 예, 그렇죠. 그럼 영업이익이 100억대 있으면 막 800억대 나오고 네. 와 진짜 대단한 종목들은 이게 찾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거뜬하게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오늘의 알짜배기 기업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석유 관련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석유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죠. 뭐 한국 석유 같은 거. 이게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위주의 해상 운송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고객사가 이제 금호 석유하고 롯데케미칼입니다. 바로 종목은 태웅 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공개됐습니다. 태웅 로직스인데요. 저희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겠고요. 투자 포인트 함께 만나보시죠. 태웅 로직스 현재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9,13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하나씩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태웅 로직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가격 전략도 중요하겠죠. 네, 목표가는 12,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이고요. 손절가 8,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